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별 후에 남은 그 사람이 겪은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사랑 후에 남겨진 그 사람의 후유증, 물론 이 카드를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후유증도 남아있겠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은 후폭풍 이후에 남은 큰 상처로 남은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나로 인해 어떠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겪었는지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는 카드를 골라주시거나 위에 있는 예쁜 하트돌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5번, 4번, 2번, 3번, 1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상대방과 이별 후에 상대방이 겪은 후폭풍 이후에 겪은 후유증. 사실 후폭풍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후유증은 영원히 남는 상처와도 같은 거라 여러분들의 큰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제가 1번을 보기 전에 이제 미리 뽑아놓은 카드는요, 여러분들 지금 그 사람이 이별 후에 느낀 감정이라고 해요. 자, 이 감정은 10개의 스워드, 5개의 스워드, 6개의 완즈 카드가 떴는데 지금 칼 카드가 2장이나 나와 있어요. 그것은 굉장한 극심한 이별의 고통, 그리고 극심한 마음속의 혼란,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노력해왔던 거에 대한 상실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6개의 완즈 카드는 상실감이라기보다는 약간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는데, 이것을 지금 여태까지 해왔는데, 코앞에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이 이별할 때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마음속의 한켠에, 아주 조그만 한켠에는 이 관계가 그래도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당시엔 조금은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10개의 스워드가 떠서 굉장한 스트레스, 굉장한 고통,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 내가 이 관계를 끝낸 거에 대한 그런 이별의 통증을 굉장히 크게 느끼셨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이 이별 후에 그러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어떠한 생활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별 후에 생활에서 어떠한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생활에서 일단 그 당시의 기분 중에 6개의 완즈 카드가 떠서 내가 여태까지 노력해 왔던 것들에 대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생활 패턴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분은 스스로 그냥 잘 지내려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노력해 왔던 대로 그냥 잘 지내보고자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생활 패턴에 그냥 너만 빼고 그냥 나는 그럭저럭 잘 지냈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잘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븐 오브 완즈가 떠서 나는 역시 내 인생에서 내가 중심이야.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이분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을 당시에 이분의 이런 내가 항상 우선이야, 내가 위야, 그런 것 때문에 다툼 수가 좀 있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과 이별 후에도 이분은 여전히 나는 여전히 그냥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내가 항상 우선이니까 나는 내가 생활해왔던 대로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떠서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노력한 대로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해요.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일에 집중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하시는 일은 잘 되었는지, 하시는 일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분은요, 퀸 오브 완즈가 떠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상대방이 여성분이라면 더 그 일에 매진을 하고 몰입하고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요. 상대방이 남자분이어도 뭔가 일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투 오브 스워드가 떠서 근데 일하는 데 있어서 갈등 소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인 오브 완즈가 떠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 이별 후에 아픔을 자기 일에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별 후에 이분이 가장 큰 변화, 이별 후에 남겨진 그분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분은 스스로 잘 지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자, 이별 후에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있었는지, 어떤 후유증이 남았는지 볼게요. 자, 얘들이 막 딸려오네요. 자, 에이스 오브 원즈, 에이스 오브 원즈, 그리고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예요. 그죠? 9개의 막대기, 9개의 컵 카드가 있어요. 자, 이분이 생활에서 가장 달라진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거리만 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복이 터지셨네요. 새로운 일을, 지금 아기가 있죠? 새로운 일을 해도 끝이 없다. 이게 만약에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떴으면 이분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을 했다. 너를 잊고 있기 위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들을 잊기 위해서 다른 일에 집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일복이 늘었다. 여러분들하고 남겨진 상처로 인해서 다른 거에 집중하지 못해서 일거리만 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킹 오브 원즈 카드.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이 밑에서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기가 주체적으로 아주 많은 책임감을 갖고 스트레스가 엄청 느셨을 것 같아요. 일로 인한 스트레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많은 거를 짊어져야 되는 거. 근데 그거에 따른 만족감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봐서 나인 오브 완즈랑 투 오브 스워드가 떠서 이분은 항상 일 안에서 여러분들을 잊기 위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안 해도 되는 일을 막 꺼내서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서 뭐 하나 야 너 이거 그러면 내가 할게 약간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이 해도 계속 애기 일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애기 일들이 계속 해도 일, 또 하나 처리해도 또 일, 그리고 내 책임감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일, 해왔던 일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조금 주체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과 이별 후에 늘어났던 거는 일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 자,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마음 상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이 여러분과 이별 후에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외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로는 보지 않고 그분의 상태만 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과 이별 후에 그분의 상태가 어땠는지. 여러분과 이별 후에 굉장히 힘든 건 맞네요. 자, 그분이 굉장한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혼란을 느끼다가 순간 머리가 백색이 된 거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그래, 이거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 자, 부정적인 카드가 계속 떠요. 그러다가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졌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별 후에 이분이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갖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셨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별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분이 좀 마음을 다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이고요. 이분은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일에 굉장히 집중해서 일복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봐요. 네, 처음에 여러분과 헤어졌을 때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책보다는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왔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에 없다라는 거, 이제는 약간 죽음과도 같은 카드예요. 그래서 내 옆에 이 사람이 없다라는 거에 내 온몸에 칼이 찔려가지고 더 이상 기사회생하기 어려운 그럴 정도의 통증이 되게 심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 이렇게 다크카드가 계속 뜨잖아요. 그죠? 계속 안정이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 한켠에는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그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좀 여러분들 되게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자, 짜라란. 현재도 그래. 좀 마음이 짠해요. 잠깐 이렇게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라고 해서 엄청 일을 많이 막 닥치는 대로 다 하고 막 집중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다크 다 다크 카드. 자, 한 장 더. 그레이 카드. 한 장 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진짜 이분은 여러분들을 잊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될 거라고 보여줘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이분이 더 극심한 통증, 극심한 이별의 아픔을 겪은 걸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은 이별의 후폭풍 이후의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이 후폭풍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가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어떠한 이별 후에 어떠한 후유증을 겪었는지 그거를 딱 한 장으로 볼게요. 멘딩. 계속 고쳐도 고쳐지지 않아. 내 인생에서 일을 해도 계속 뭔가에 집중해도 계속 고쳐야 되는 카드예요. 막 눈물 날라 그래. 여러분들 진짜 내가 눈물 날라 그래요. 진짜 슬프거든요. 이 카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이 카드를 봤을 때 되게 마음이 조금 아프거든요. 상대방분이, 여러분도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이 카드를 보셨겠지만 이 상대방분도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못 입을 만큼 굉장히 큰 후유증에 시달리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분에게 여러분은 고쳐도 계속 고쳐야만 되는, 내가 뭔가를 집중해도 계속 또 집중해도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여러분들과 그분과의 관계는 굉장히 큰 상처와 굉장히 큰 후유증이 남은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1번 분들 제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이별 후에
상대방이 후폭풍 후에 겪게 된 완전히 영원히 상처로 남을 만한 후유증인 어떤 게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리 제가 뽑아놓은, 이 직전에 뽑아놓은 카드에서는 여러분들 이 카드는 이별 당시의 상대방의 기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되게 특이해요. 이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가 갑이고 꼰대고 약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별 직후의 감정이 그냥 괜찮았대요. 그냥 나쁘지 않았대요.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후폭풍의 이별 직후에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평소대로 뭐 그렇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면 다시 재회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인생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대요. 좀 그럭저럭 긍정적인 기분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퀸 오브 스워드, 킹 오브 완즈 이런 게 떠서 이분은 여왕 카드, 왕 카드가 다 떠 있어요, 기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상대방이 깐깐해지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철벽을 치거나 남들보다 좀 약간 남들한테 좀 재는 그런 성격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인의 감정을 좀 약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본인이 이별을 이후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런 감정이 드러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밝아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퀸 오브 스워드가 떠서 어쩌면 이분이 약간 깐깐한 정신상태, 원래 정신상태가 좀 이런 분일 수도 있어. 약간 좀 재고, 약간 깐깐하고, 좀 철벽치고, 약간 하나에 되게 이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 깐깐하게 구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한테도 그렇게 하는 분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이성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약간 꼰대 기질 있다, 아니면 약간 너무 철벽친다, 약간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별 후의 정신상태에서도 좀 나오거든요. 이별 후의 정신상태가 아니에요, 이분은. 자, 그러면 이별 뒤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별 뒤에 이분이 행동의 변화, 이별 뒤에 행동의 변화, 이별 뒤에 행동의 변화. 자, 이분 특이하시네. 약간 4차원 기질도 조금 있어 보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세븐 오브 스워드가 떠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뛰어놀고 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상대방 잘못이야, 이건 나 때문에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약간 배신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분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상대방 잘못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내도 상관없어 라고 하고, 페이지 오브 컵스가 떠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새로운 사랑을 하려고도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 세븐 오브 컵스가 떠서 이거는 동상이몽 카드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대로 일들이 돌아가지 않았다. 내가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어. 이제 나는 바로 돌아서 갖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야지.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것 자체가 쉽지 않았대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의 이별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 한번 볼게요. 자, 이별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분은 그냥 토탈로 볼게요. 가장 크게. 아이고. 그러네요. 이분은 여러분과 이별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룰루랄라 뛰어다녔네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룰루랄라 뛰어다니셨어요. 자, 굉장히 어울려 사람들하고 놀고, 그리고 야,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를 좀 기대를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스스로 지쳐있는 본인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이 여러분들과 이별 후에 약간 미친놈처럼, 미친 사람처럼, 미친 X처럼 이렇게 안 하던 짓을 막 자꾸 해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카드가 나오고 막 이런 카드가 나온 거는 여러분들 어쩌면 이분이 반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이별 후에 남겨진 후유증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스 카드. 자, 이분은 여러분과 이별 후에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낀 건 맞아요. 데스카드가 떠서 이거는 더 이상 회생 불가한 카드잖아요. 죽음의 카드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 관계가 더 이상 회생이 안 돼. 만약에 재회를 혹시나 기대하고 보신 분들은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재회는 어렵다고 봐요. 데스카드가 떠 있어요. 자, 요렇게 나온 거는, 요 카드가 나온 거는 그 당시 기분으로 봐서는 약간 이별에 대한 해방감도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어쩌면 이 관계에서 되게 진이 빠진 관계에서 종결이 된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종결 카드가 떴고 이걸로 인한 이거의 잘못은 너 잘못이야 그러면서 뛰어다녔는데 그 당시엔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생각보다 본인이 하는 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풀려나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는 이렇게 지쳐있는 카드가 떠있네요. 그래서 하이어펀트 카드가 떴죠? 이거는 누군가를 만나긴 힘들어요. 굉장히 누군가를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과 이별 이후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누군가를 만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분은 새로운 사랑을 하기에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많은 추억, 많은 일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이분은 이렇게 노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셨나봐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 외로워도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게 좀처럼 되지 않아서 인내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네요. 이분은 여러분과 이별 후에 되는 일이 좀처럼 없는 후유증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마음 변화, 이분이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겪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락운도 아니고 재회운도 아닙니다. 마음 상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실감이 있었어요. 자, 바로 레드카드가 떠요. 와하하하 놀아보자 열정 카드가 떴죠. 여기도 열정 카드 노는 카드 하하하 놀아보자 라고 열심히 노는 카드 떴어요. 계속 놀아 이렇게 계속 놀아만 봐. 자, 계속 놀자 판이에요. 포 오브 원즈 되는 거 없어요. 누구를 좋아해도 짝사랑이에요. 자, 몸은 되게 외로워요. 사랑하고 싶어. 자, 몸은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놈의 사랑은 잘 되지를 않네. 자, 이분의 마음의 변화는 처음에 잠깐 힘들다가 다시 좋아져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이렇게 노력하면 뭐해? 안 돼요.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금방 헤어지실 거야. 굉장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카드가 나왔고 그리고 외로운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본인이 기분이 좋고 기분이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좀처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힘듭니다. 동상이몽 카드가 떠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좀처럼 쉽지 않다 라는 카드가 떴네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뽑은 카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볼게요. Clean it up. 자, 이분은 여러분들과 이별 후에 가장 큰 남겨진 후유증은 주변 정리였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렇게 노는 것도 좋아하고 여자들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좀 많으셨던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과 이후에 그런 사람들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과 비교하게 되고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과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인내심을 갖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고 내가 그 자체가 힘들어지고 누구를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동상이몽이 돼. 결국엔 내 생각일 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정리가 돼. 자,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과 이별 후에 가장 큰 남겨진 후유증은 주변 정리입니다. 아마 이분은 내가 볼 때는 당분간 좀 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동상이몽 카드는 ING 중인 것 같고요. 이분은 여러분들과 이별 후에 가장 큰 후유증으로 주변 정리, 누구를 만나도 외롭다 입니다. 그러면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그 당시에 이별 직후에 이분이 느껴진 감정은 여러분들 포 스워드가 떠서 이분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어. 나는 좀 쉬고 싶어 라는 카드가 떠요. 근데 약간 조바심이 나는 카드도 뜨거든요. 조바심이 나는데 뭔가를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가 진행돼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카드도 뜨잖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를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애정운적인 면에서 이별 직후잖아요. 어쩌면 이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분이 뭔가에 의해서 약간 힘들어서 이별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약간 이 관계에서 완전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간 여러분들로부터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 이 관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별 직후에. 근데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아닌 거를 깨닫자마자 상대방이 이거는 아닌가? 나는 이 관계에서 그러면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거에 좀 집중해 봐야 되겠다라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이 이별 당시에 굉장히 마음이 지치고 쉬고 싶었던 카드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일 때문에 지친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별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지쳤는지 그거는 조금 더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볼 때는 여러분들 이분이 이런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쳤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약간 다툼이 좀 많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별 후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들이 있어 왔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별 후에 한 행동. 이별 후에 하는 행동은 이분은 이별을 완전히 받아들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저지먼트가 여러분들에 대한 연락을 기다려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의 이런 이별이 되게 힘들었지만 이거를 그래도 받아들여서 새롭게 내가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과의 그런 아픔을 잊기 위해서 조금 분주하게 생활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데스카드가 떠서 완벽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식스 오브 스워드가 떠서 떠나는 카드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곳, 새로운 이성을 찾아서 내가 떠나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븐 오브 펜타클이 떠서 아주 새롭게, 내가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을 그냥 일에 조금 집중해보겠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새롭게 뿌리부터 끼워봐야 되겠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정성을 들여서 뭔가에 집중하고 싶었다, 집중했다 라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변화를 볼게요. 이분이 혹시 여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거에 집중했는지. 갈등이 되게 많으셨네.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여자는 아닌 것 같고요. 일에 조금 집중하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틈틈이 계속 갈등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게 손 지금 풀려 있잖아요. 손이 다 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거 안 돼 빼면 되는데, 스스로가 앞을 못 보고 있어. 내가, 어떻게 보면, 왜? 이별을 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고 순간순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생각하는 마음이 분쑥분쑥 드시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게 생각나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나는 그냥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되겠다. 라고 노력은 하시는데 계속 마음속에 갈등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기도 하고, 이 일은 집중해야 되기도 하고, 마음속에 갈등이 계속 있어 왔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이 여러분들과 이별 후에 겪은 후유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후유증의 변화. 사실 후폭풍 이후에, 후폭풍보다 더 무서운 게 후유증이잖아요. 후유증은 어떻게 보면 평생 남아야 되는 짐 같은 거거든요. 트라우마 같은 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트라우마를 겪었겠지만, 이분도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트라우마를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분이 겪었을 후유증. 이분이 느꼈을 후유증은요, 꼰대가 된대요. 약간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꼰대가 된대요. 약간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앉아서 지켜보고, 앉아서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좋아서 다가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내가 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주길 바래주고, 그러길 바래요. 그리고 되게 그냥 잘 지내보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겪은 가장 큰 후유증은 행동 패턴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행동 패턴의 변화. 과거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과거에? 궁금하네.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여러분들에게도 좀 모호하게 했네.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모호하게 했을, 바람 폈을 가능성도 있어요. 모호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힘겨루기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다툼 수도 있었고, 여러분들 이렇게 깐깐하게 재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가족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을 만큼 좀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분이 좀 수동적으로 바뀌었어. 약간 사람이 전에 약간 여러분들하고 이제 싸우고 이렇게 서로 조율하고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성장해 나갔다면, 이분은 지금은 좀 움직이지 않는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 이후에는 항상 되게 수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자, 완전 꼰대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앉아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혼자 이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대요. 아니, 주변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도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사람 마음속에는 계속 마음속에 분쟁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틈틈이 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히 끝났다고도 생각하고 짐을 싸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각은 좀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 자, 처음에는 잠깐 괜찮은 것 같았어요. 자, 이런 카드가 떴었죠. 내가 이거를 이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래,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완전히 끝난 관계야, 그러고 빠르게 다른 거에 집중하려고 분주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어쩌면 이 이별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보다 약간 이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약간의 희망을 가졌다가 완전히 접은 것 같아요. 약간의 희망을 가졌다가 완전히 접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완전 변한 것 같아요. 다크 카드가 뜨죠? 자, 이분이 다 부정적인 카드가 떠요. 여러분들 생각할 땐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빈티지 카드가 떠서 여러분들에 대한 추억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이 이렇게 마음이 갈등이 되고 있고, 가만히 앉아있는 굉장히 수동적인 패턴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생활의 패턴이 바뀌신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후유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뽑은 카드에서 이분의 후유증을 단도직입적으로 뭔지 한번 볼게요. Why? 내가 아까 얘기한 거. Why? 자, why? 왜? 왜 우리가 헤어졌어야 됐어? 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돼? 왜 우리 관계가 끝난 거지? 우리 관계의 종결은 알겠지만 왜? 뭐가 원인인지 나는 지금도 모르겠어.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원인을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그 원인을 이 상대방은 아직도 왜? 라고 하면서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왜 힘드셨을지 조금은 짐작은 가거든요. 자, 이분은 여러분들과 이별 후에 가장 크게 남은 후유증은 생활 패턴의 변화라고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회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생활 패턴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뀔 만큼 이분은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을 아직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3번을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분만큼이 아닌 이별의 후유증을 조금만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상대방 이별 후에 후폭풍을 지나 여러분들 영원한 상처로 남을 후유증이잖아요. 후유증은 이 사람이 평생 간직해야 될 마음 한켠의 상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이 어떤 후유증이 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당시 여러분과 이분과의 이별 당시에 이분의 기분이에요. 하이어펀트, 엠퍼러, 그리고 에이트 오브 원스가 떠서 이분은 어쩌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문드러졌다라고 해요.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티를 안 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다라고 해요. 어쩌면 이분이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신 분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주변에서 내가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거에서 알게 될까봐,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내 기분을 알게 될까봐, 내가 혹시 힘들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들키게 될까봐 굉장히 그 감정을 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이분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자존심이 무지하게 강하신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이어펀트가 떠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을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엠퍼러 카드가 떠서 여러분들 이별 직후에 어쩌면 이분이 다른 일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별 혹은 다른 일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되게 많으셨다고 해요. 어쩌면 이분의 이별 당시에 여러분들 이분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뭔가가 되게 분주한 일들이 있으셨나 봐요. 내가 볼 땐 이분이 그 당시에 좀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분주한 일, 바쁜 일이 있어서 거기에 또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헤어진 이후에 이분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를 겉으로는 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나름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당시 상황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 상황 이런 카드 같죠? 여러분들 이별 이후인데 이별 이후에 이분이 어쩌면 이거는 속을 알 수 없는 카드거든요. 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엠브레스 카드가 떠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지우지 못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 여러분들과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꽉 차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니면 딱 반대예요. 50대 50. 반대 50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그분과 결혼까지 약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0대 50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과 이별 후에 어떠한 변화가 겪었는지 실제적으로 겪은 변화를 한번 볼게요. 세븐 오브 스워드, 허밋 카드, 하이 프레스트 다 마음이 쓸쓸한 카드네요. 여러분들 이분이 만약에 설령 새로운 사람을 잠깐 만났다고 손치더라도 이분은 여러분들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이분이 기대했었고 그런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이별 후에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했었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을 되게 매력있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븐 오브 스워드, 배신자. 자, 배신자 카드가 뜨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이렇게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너럴이라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세븐 오브 스워드가 떠서 굉장히 배신의 기분, 내가 다 모든 거를 허물어뜨리는 기분, 다 잃는 기분, 그런 기분을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다라고 해요. 허미카드, 숨고 싶어, 잠수 타고 싶어, 나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게 해줘, 나 생각하고 싶어, 그런 카드고요. 하이프레스트, 이거 혼자 있는 카드거든요. 혼자서 명상하고 혼자 여사제잖아요. 여사제는 싱글이에요. 싱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과 뭔가를 시작했을 가능성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분의 일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일은 어땠는지 한 장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어땠는지.
오히려 여러분들 더 많은 일을 도약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분이 사업을 하거나 일을 좀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에 집중하셨던 것 같고, 3 오브 원즈가 떠서 그 당시에 좀 이분이 새로운 일을 벌리기 위해서, 더 일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금 지켜보고 있었던 행동을 이제 막 개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이 되게 오히려 더 바빴던 사장님이신가 봐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과 이별 후에 남겨진 후유증이 뭔지 한번 볼까요? 후유증의 변화. 어떡해, 이분 안 좋은 길로 갈까봐 좀 걱정되네요.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대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다 적극적으로 했대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것 같고, 이 혼자 있는 시간을,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되게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나니까 자꾸 이렇게 딴 일에 집중하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치하게 되고 소비하게 되고 막 심지어는 도박이나 쓸데없는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지출을 좀 계속 하시고 계시대요, 이분이. 데블카드가 떠서 유혹이나 향락, 술, 뭐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은 카드예요. 그러면 이별 후에 이분의 마음 변화를 한번 볼게요. 마음이 안 돼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도 힘들었을 텐데 이분도 만만치 않게 좀 카리스마 있게 힘드시네, 이분은. 자, 이분의 마음 변화는 뭐 다중이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크진 않아요. 폭이 크지 않아. 왜냐면 이분은 겉과 속이 좀 다른 사람이라 약간 속을 알 수 없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과 만약에 오래 만나셨다가 이별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을 조금 약간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 계속 생각하는 게 있고, 여기도 약간 짝사랑 카드라서 여러분들을 약간 은근히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약간 기분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좋았다가 나빴다가 열정적이었다가, 약간 부자의 카드가 떠서 약간 금전적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체가 돼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 그런 카드이기도 해요. 근데 이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분이 새로운 사랑을 하거나 막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이 조금 바쁘시고 좀 약간 그러신 느낌이에요. 만약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셨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혼자 명상하는 시간,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마음 한켠은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절대 못 잊어요.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절대 못 잊어서 이런 마음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려고 노력했고, 겉으로는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쩌면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도 노력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별 후에 겪은 가장 큰 후유증. Time to go. 이제는 가야 할 때야. 이제는 놓고 가야 할 때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분도 알고 있어. 이분도 가야 할 때, 여러분들을 놓고 가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자, 허밋 카드. 여러분들 좀 놓기가 힘들어. 겉으로는 너무 멀쩡해 보일 거예요, 이분이. 근데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쓸쓸하게 앉아있잖아요. 이분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가야 할 거라는 건 알지만, 이 관계를 놔야 되는 건 알지만,
여전히 이 사람 마음 한켠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무릎을 웅크리고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후유증은 이분은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깊게 자리 잡게 한 상태에서 계속 간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상대방이 누군가가 생겼다면 누군가가 생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못 잊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연락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no, 리젝 당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절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분은 사치나 향락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없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을 마음속에서 못 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약간 육체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요. 정신적인 사랑보다는 육체적인 사랑.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너럴 리딩이라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이 카드를 뽑은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흐름은 이 두 가지의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느낌으로 아실 거예요. 자, 이분은 그래도 평생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서 놓지를 못하는 후유증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4번을 뽑아주신 분들 제가 좋은 기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자, 이 상대방과 이별 후에 상대방이 후폭풍을 지나서 영원히 남을, 어떻게 보면 마음 한켠에 영원히 남을 후유증은 어떤 게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이별 후에 상대방이 겪은 그런 감정 상태라고 해요. 이별 당시에 겪은 감정 상태. 자, 허밋카드하고 5 오브 컵스만 떠서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과 이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허밋카드는 잠수카드죠? 대표적인 잠수카드.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건드리지 마.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내버려둬. 어쩌면 여러분들 이분 잠수 이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별 후에 이분이 여러분들과의 상실감으로 인해서 잠수를 탔을 가능성도 큽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잠수를 탔을 가능성이 크고, 이 이별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관망을 했을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거나, 아니면 이 관계를 시작을 다시 해봐야 되나? 아니면 이 관계를 종결을 해봐야 되나? 이 관계는 이제 끝난 건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찾아봐야 되나? 라고 해서 조금 지켜보는 느낌이 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이 카드만 봐도 여러분들 상대방은 그 당시에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상실감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상대방분 당시 이별 당시에, 자, 이별 당시에 행동은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행동과 변화. 행동과 변화. 이별 당시 행동. 이별 직후죠. 직후의 행동. 자, 이별 직후의 행동은 일단 짐을 싸서 떠났어요. 그죠? 자, 요 카드는 3 오브 완즈의 기분은 좀 그 당시엔 정말 힘들고 상실감이 느꼈지만, 아,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가야 할 때다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짐을 싸서 떠나신 경우이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완전히 이렇게 마음을 좀 정리하고 좀 이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고, 좀 약간 그 이별 후에는 좀 이렇게 차분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뭔가에 의해서 굉장히 분주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여자인 건지
아니면 1인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 1 혹은 다른 일. 자, 여자 1 혹은 다른 일. 여자 1 다른 일이라고 했을 때, 자, 여자는 이 무거운 책임감 카드가 나와서 새로운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굉장히 큰 감정과 상실감을 갖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자는 땡, 여자는 아닌 것 같고, 3하고 완지가 떠서 일적으로는 굉장히 뭔가를 확장하거나 뭔가를 굉장히 이렇게 일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 아니면은 이직을 하려고 노력하는 상태, 뭔가를 좀 도약을 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카드죠. 그래서 일적으로 좀 더 바빴을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나이트 오브 스워드가 떠서 일 외에 다른 일의 경우, 자, 다른 일의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트 오브 스워드, 에이드 오브 원즈가 떠서 열정적으로 뭔가를 분주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주변 사람들, 그러네, 주변 사람들하고 노느라고 바빴습니다. 자, 이분이 주변 사람들하고 노느라고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네요. 그래서 에이드 오브 완즈는 주변 사람들하고 노느라고 굉장히 바쁜 카드이기도 하죠. 자, 주변 사람들하고 놀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그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이 관계를 정리를 해야지 라고도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분의 행동 변화, 그 이후의 행동 변화는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전히 모르겠어 라는 카드는 떠요. 여러분들, 이분이 약간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분을 만날 때도 약간 집 사람 좋아하고, 퀸 오브 컵스가 떠서 이렇게 나 스스로 되게 약간 마음을 좀 놓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스스로를, 삶 자체를 되게 기분 좋고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 자체가 약간 모호한 느낌? 약간 뭔가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앞이 좀 깜깜한 그런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내가 볼 때는 이분은 여러분들을 여러 명의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일도 좀 뭔가를 좀 새로운 일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기존 일을 좀 키워보고도 싶고,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일로 이직을 해보고도 싶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좀 거기에 집중해보고 싶고 막 그러시고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좀처럼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누군가의 도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뭔가를 계속 해오시긴 해오셨대요. 자, 근데 되는 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들 이별 후에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좀 뭔가 달라진 것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볼 때는 이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숙하신 분이 아니셨나. 후유증. 일단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외롭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외롭고 항상 긍정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살려고 노력한대요. 여러분들 생각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되게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 이 사람은 조금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휴증을? 여러분들이 사람 만드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분이 연하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약간 철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렇게 나는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카드 뜨고, 자, 행동에 마음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이분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카드로 바뀌었대요. 생활 패턴이
내가 조금 더 미래를 보는, 내가 조금 더 멋있는 앞날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됐어. 라고 좀 바뀌었고, 내 삶 자체가 긍정적으로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하고 공부에 집중,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내가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험에 합격했을 가능성도 커요. 근데 뭔가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도 있을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휴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영향을 이분에게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상실감을 갖는 건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굉장히 커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 좀 외롭게 사시는 것 같기는 해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의 마음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이별 후에 이분의 마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 왔는지, 어떤 생활 패턴으로 사셨는지 한번 봅시다. 기분의 변화예요. 자, 좋았다가 나빴다가, 어머, 애기 같아. 애기. 어느 날 좋았다가 어느 날 나빴다가 어느 날 희망적이었다가 어느 날 추억을 생각했다가 너무 기분 좋았다. 이게 꾸준히 좋은 것도 아니고 약간 기분이 좋았다가 희망적인 마음을 품었다가 되게 힘들었다가 여러분들과 추억을 생각했다가 또 다시 힘들었다가 아 진짜 이거 앞이 안 보인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태까지 지금까지 오고 계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분이 어떠한 후유증을 겪었는지, 이분은 아직도 갈등이야. 비틴 월드예요.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를 어느 세계로 가야 될지 갈등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남은 후유증으로는 굉장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계속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자 요거죠. 더 문카드. 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피가 잘 안 잡혀. 어떻게 보면 이분은 여러분들과 만날 때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마음의 스승이고 마음의 멘토였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분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마음의 갈피를 못 잡겠어. 그래서 이분의 가장 큰 후유증은 뭔가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쉬웠는데 여러분들이 없을 때는 모든 것들이 모호하고 모든 거를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내가 조금 더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분이 좀 여러분들의 부재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상대방은 이별 후에 후유증은 도대체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결정장애 이런 것들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굉장히 좋은 만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분을 돌봐줬던 관계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분에게 은인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